오늘 민주당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긴급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수처장이 최근에 요원의 안전 우려 얘기를 하고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화기 소지 얘기를 막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발을 빼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공수처가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저들이 저렇게 버팅길 미친 놈들이란 걸 다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준비 없이 간 거 아니냐? 라는 비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심이 가는 인물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심각한 폭로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얘기가 핵심인데요. 몸싸움에서 만약에 밀릴 경우 공포탄을 먼저 쏘고 여기서도 안 되면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이냐? 저런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 저 미친놈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죠.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이죠.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저 세 명의 만행이 지금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위협이 발생하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라는데 지금 이제 저 얘기 나온 대로 보면 즉각 체포하려고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면 바로 그냥 실탄을 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저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가는데도 실탄 얘기가 나오는 저 미친놈들에 대해선 우리가 더 이상 설득을 한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만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들한테 그냥 기회를 주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기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원들을 끌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심지어 이런 폭로도 합니다. 박선원 의원인데 경호처가 어제부터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까지도 알려졌다 하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건데, 심지어 향후의 영장 집행 시에는 전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서 저항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까지 확보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여태까지는 자기가 무슨 엘리트다, 보수다 이런 탈을 쓰고 인간 행세를 해왔지만 저건 인간이 아니라 그냥 미친놈들 쓰레기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 생각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상황을 보면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 인력이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의 군병력은 현장에 남아있다고 하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특히나 경호처 특성이 절대 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내부가 수직적이고 절대 충성을 강조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일반 상황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내란이 벌어지고 그 공범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두머리를 지금 잡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킨다는 게 사실 전 납득이 안 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저 정신 나간 것들에 대해서 빨리 손절을 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저 미친놈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째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더 점점 끔찍한 얘기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해외에서도 우리 국가 시민들이 이거 어떡할 거냐, 환율, 이 주가, 내일 주식시장이 무섭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공대든 뭐든 지금 이건 테러나 마찬가지다 라는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저 정신 나간 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자고요.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밝히겠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롱하는 거죠. 무슨 놈의 적절한 기일입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실탄까지 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엔 저런 식으로 자기는 마치 협조하는 척 명분만 만들고 뒤에선 딴짓하고 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이 뉴스님이 되게 신박한 방법으로 저들의 실체를 하나씩 까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윤석열이 방탄차 타고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딴 데로 이동을 한 건지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팩트가 드러났다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 차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유튜브 고양이 뉴스 원PD님이
진짜 신박한 방법으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로 추정되는 그 계산책 장면, 이것도 김건희 본인이다, 저 완전히 그냥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다, 김건희를 그 위장한 거다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서 이 와중에 신속하게 고양이 뉴스 유튜브를 또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미친놈들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약한 표현이죠. 그러더니 오히려 저들이 또 뭘 하고 있냐, 공수처장, 경찰, 한마디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 명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와중에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나온 얘기를 따르면 폭설 변수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당장 저거 잡아 넣어라, 주말이고 나발이고가 어딨냐 하는데 지금 폭설 변수가 갑자기 추가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어제부터 지금 막 오늘도 막 음박 담요를 덮고 밤새고 막 눈 맞으면서도 막 감기 몸살에 걸리든 말든 지금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밤새 현장에 계셨던 분들, 저도 이제 어제 다녀왔는데 끝까지 밤새진 못했더라도 어쨌든 현장을 어떻게든 지키고 뭐 물품을 후원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를 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변수 타령을 하는 겁니까? 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그럼 노력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바보고 시간이 막 넘쳐나가지고 지금 저기서 이러고 계신 겁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발 뻗고 시민들이 잘 수가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리스크를 없애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인 분들의 세세하게 그 주장하고자 하는 목소리들, 뭐 원하는 사회상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윤석열 미친놈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면될 때까지만큼은 우리가 절대 그 제대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후원을 하는 분 그 목소리, 연대 에너지도 이어졌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벌벌 떨면서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시간은 계속해서 갔고 결국에는 체포영장 기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이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거는 자기가 마치 뭔가를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실상을 까보니까 저것도 내란 우두머리의 한편에 섰다는 게 이미 명백히 드러났죠. 그래서 그 경호처를 허튼 짓거리 못하도록 앞장서가지고 쳐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이거를 뒷짐지고 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 최상목도 같이 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뭔 짓을 저지를 줄 알고 계속 기다립니까? 그래서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어떤 표현이 아니라 진짜 저건 미친놈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어떤 법적 이런 정당한 절차를 따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대놓고 우습게 알고 더 조롱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안 된다. 저들은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최상목, 그 다음에 정진석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최상목은 공수처 공문에 대해서 회신도 안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럴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정진석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나중에 이런 기사도 막 나오더라고요. 최상목이 뒷짐지자 국방부가 결단했다. 한마디로 최상목이 뒷짐지는 가운데 그 국방부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데 군병력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경찰과 물리력 충돌이 있어서 안 된다 라면서 막 그 경호처에다가도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영해라 라고 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지금 막 제살길 찾기 위해서 막 언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이제 진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호처가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냐는 건데요. 공수처 도착 시에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서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를 하고 일반 병사들은 후반 근무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종준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저 3명도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중에서도 가장 세게 처벌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최상목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공수처, 경호처, 뭐 국방부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최상목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재벌들 만나니까 아주 신났죠. 저 표정 보세요. 실실 쪼개고 있습니다 지금. 재벌들한테 한번 눈도장 찍고 나중에 노년에 난 뭘 할 줄 하면은 내 노후를 또 어떤 그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니까 신난 겁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남태령 대처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남동에도 가고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전국에서 시민들이 밤잠 설치고 있는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쪽지 관련해서 내란죄랑 깊이 얽혀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저것도 빼박입니다. 그냥 지금 자기 권한대행 놀이 즐기면서 막 재벌들 만나가지고 실실 웃고 있고 자기 SNS, 페이스북 뭐 프로필 바꾸고 있고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일단 저것도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거다. 많은 시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55 경비단장을 참고인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병들을 투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해요. 55 경비단장에 대해서. 근데 과연 저 사람이 참고인 정도가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저 외곽 경비 담당하는 55 경비단이 소속은 수방사라고 합니다. 근데 움직이는 건 경호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대체 진실인가? 지금 다수의 시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온갖 정보들 쏟아내면서 엉뚱한 걸 자꾸 사람들이 관심 갖게 만든 다음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6일이면 이 기한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 체포영장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들한테 2차 출석 요구서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저것들도 공범 오브 공범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희동이님들께 중요한 광고 하나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그리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60만 명이 넘은 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쓰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 55인치 삼성 TV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시 저희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꼭 저희 알림이 황희도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또 이런 단독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뭐 야당 경고용이었다, 뭐 오죽했으면 이따위로 자꾸 이 사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내란 당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딱 꾸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체포조를 꾸려서 이재명 대표님을 잡으라고 출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정치인 체포조 10개 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 타겟, 지금은 저들도 똑같죠. 오로지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 목표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오만 소리들을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이 되면은 다 죽는 거니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뭐 이건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뭐 등등등. 그래서 그 김용현의 공소장에 윤석열 이름이 152회나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뭘 더 기다리냐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뭐가 더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종북 좌파들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으니까 나는 간다. 이 어제 제가 영상에서 짧게 다뤘지만 이 와중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윤석열의 저 만행을 반대를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했는데 윤석열은 저런 식으로 국무회의 심의했으니까 난 이거 발표도 했으니까 가야지. 언론에다가도 얘기해놨잖아. 나는 저거 발표하러 갈 거야. 마치 다른 사람들은 반대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 그것도 장난질이라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들 죄다 똑같은 것들이고 지금 최상목을 또 압박한다면서 그게 쇼든 아니든 정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태규 따위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다 지금 나는 이대로 못 해먹겠다, 사의를 표명한다 하고 막 최상목이 질질 짜면서 다시 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만큼은 어떻게 막겠다고 딜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최상목도 하는 꼬라지 보면 아주 똑같구만요. 그리고 내란죄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죄 빼박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평양 무인기 침투, 대통령 지시라는 군 내부 관계자 증언도 지금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저 윤석열이라는 것이 과거에 떠들어놨던 모든 것들은, 특히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가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더니 애초에 출근길 문답 때부터 개판이었죠. 머리 까치집하고 배 내밀고 와가지고 바지는 입는 둥 마는 둥 질질 끌고 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도 그냥 언론 입틀막 하고 아주 개판이랑 개판은 다 쳐놓고 지금도 어떤 짓거리 저지르고 있습니까? 앞에 실탄 발포하라고, 자기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거 지금 뭐 벙커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뭐 그 차 타고 딴 데로 어디 도망친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엄프라는 꼬라지를 보자고요. 윤석열이 고립된 약자랍니다. 저것들은 진짜 정신이 단단히 나갔다니까요. 언론이 워낙 적대적이래요. 니들 말대로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냐고요. 지금 언론이 적대적이라고 자기들 딴에 억울하다고 칩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이 와중에도 막 물타기 해준 언론이 대다수라서 당연히 헛소리지만 니들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틈만 나면 그냥 욕하고, 진짜 정치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이재명 하나 잡겠다고 지난 수년간 난리를 쳤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고립된 약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고요. 저것들은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이에요. 저렇게 졸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찌질한 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싫어하지만 상남자인 척은 그렇게 다 하더니 저렇게 찌질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앞에 막 인간방패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야 그 안되면 실탄 쏴버리라 그러고, 저런 미친놈을 또 믿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도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이건 지금 윤석열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4명이 이렇게 한 명씩 맡아가지고 윤석열 혼자 못 들잖아요. 2명이서도 못 들 겁니다. 4명이 팔 다리 하나씩 맡아가지고 들든 뭐 하든 끌고 나와야 되고, 나와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지들이 준비했던 거 보여줘야 돼요. 나오면 일단 빠따부터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정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인들, 심지어 판사까지 건드리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결국 국민들도 누구든지 거리로 나서면 니네들도 빠따부터 맞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절한 다음에 눈 뜨고 보면 갑자기 눈앞에 막 송곳이 와 있고 포승줄로 막 팔다리 막 케이블 타이로 해갖고 다 묶여 있고, 저것들이 어떻게 같은 인간이냐고요. 저게 어떻게 보수의 가치입니까? 어느 정신 나간 보수주의자가 저딴 거를 옹호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과 그 내란 수계의 그 공범을 택한 것들은 보수주의자라고 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냥 공화국의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체포를 서두르는 동시에 쌍특검도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 된다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는 7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하고요. 나머지 그 6개 법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란특검 아니겠습니까? 뭐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다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다. 어떤 개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지금 뭐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뭐 나이브하다 뭐다 자꾸 이렇게 김 빼고 사람들이 분열되게 만들고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민주당의 판단을 믿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요. 전 이 짤이 지금 현 상황을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다, 사이다 다 사라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작업 계정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재명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개인을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옛날 박근혜 막 4% 나오고 이럴 때처럼 안 되는가? 지금 뭐 저들이 그 박근혜 탄핵 이후로
자기들 딴에는 또 학습 효과랍시고 여러 가지 그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온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개인과의 싸움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동안 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저 적폐 세력들과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해치려고 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딱 1년 전 현 시점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 정치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놈이, 그 범죄자가 뭐 오비냐 아니냐 뭐 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드러난 진실은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데 5년 안에 이게 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지금 다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여기서 이재명 대표도 똑같다고 그 막 물타기를 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막 모색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그 여론을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되려 윤석열을 옹호하게 만든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 각각 이런 여론 흐름을 좋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짤막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제가 앞에 그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으로 그럼 이 선전선동 이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